우리의 몸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합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와 식사법도 나이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건강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삶의 지도를 펼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전환점, 특히 50세 이후 우리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노화라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건강한 활력으로 바꾸는 열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위해 고기를 멀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콜레스테롤, 동맥경화, 그리고 각종 성인병의 주범으로 고기를 지목하며 채소 위주의 소박한 밥상을 건강의 미덕으로 여기곤 하죠. 하지만 만약 그 믿음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화를 앞당기고 기력을 빼앗는 잘못된 상식이라면 어떨까요? 프랑스의 전설적인 미식가 브리아 사바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준다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후반기를 맞이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좋은 음식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일본 최고의 면역학 권위자이자 200권이 넘는 건강서를 집필한 후지타 고이치로 박사에 져서 늦지 않는 최고의 식사를 바탕으로 50세부터는 오히려 고기가 약이 될 수 있다는 혁신적인 주장을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책은 고기를 통해 노화를 늦추고 암과 심근경색 같은 생활 습관병을 예방하며 약에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우리가 평생 진리처럼 믿어왔던 건강 상식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의 나침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지혜가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중년 이후에 우리에게 고기가 보약이 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의사들은 아마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콜레스테롤과 혈중 지질 수치가 위험합니다. 지금처럼 드시다가는 동맥경화에 걸릴 겁니다. 고기 섭취를 줄이세요. 주변 사람들 역시 고기를 멀리하는 소박한 식단과 간헐적 단식이 몸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조언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사의 권고와 세상의 수많은 건강 정보에 따라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고기를 식탁에서 밀어내고 채소 중심의 식단으로 바꾸며 칼로리까지 제한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더 건강해졌을까요? 저자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채소 중심의 식사를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 장수의 길에서 우리를 더 멀어지게 할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40대까지 고기 섭취를 자제했다 하더라도 50세부터는 건강을 위해 다시 당당하게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50세일까요? 바로 50세를 기점으로 우리 몸에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아이를 만들기 위한 생식 중심의 몸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장수 중심의 몸으로 전환됩니다. 이 전환기에 따라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 또한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탄수화물이나 단 음식은 점점 몸에 부담이 되고 그 자리를 바로 고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과 콜레스테롤이 채워야만 합니다. 고기를 제대로 섭취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부와 머릿결에는 윤기가 흐르고 몸에는 활력이 넘치며 정신적으로도 더욱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한 움큼씩 먹던 약과 작별하고 병원 대기실에서 보내던 시간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쏟아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0세부터 제대로 고기를 먹는 것은 우리에게 풍요롭고 충실한 인생의 후반전을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어떻게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고기 먹는 법을 모르기에 고기를 먹었더니 몸이 무겁다거나 고기는 암의 원인이다 라는 잘못된 정보에 쉽게 휩쓸리곤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자 자신도 몇 년 전까지는 고기를 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본 당뇨병 학회가 권장하는 칼로리 제한 식단을 철저히 실천했지만 병세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과 병원에 의존하는 시간만 늘어갔습니다. 이 상황을 깊이 반성하고 건강한 장수를 위한 식사법을 원점에서부터 연구하기 시작한 그는 육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당뇨병을 극복한 방법은 기존의 의학 상식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첫째,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콜레스테롤 수치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셋째, 채소와 고기를 충분히 먹되 밥이나 빵 같은 주식은 과감히 줄였습니다. 놀랍게도 식단을 이렇게 바꾸는 것만으로 그는 지긋지긋했던 당뇨병을 이겨냈습니다. 체중은 10kg이나 줄었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는 당뇨병 약은 물론 콜레스테롤 약도 전혀 복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활기차게 연구와 강연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은 한 번 걸리면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병이라는 말에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아가며 힘겹게 칼로리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건강식단의 칼로리 계산은 오히려 해가 될 뿐입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수명이 줄어든다는 정보는 50세가 넘은 우리 몸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낡은 상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50세 이후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은 편이 더 젊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50세부터 제대로 고기를 챙겨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칼로리 제한이 장수 유전자를 깨운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수명이 짧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에 근거한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생식 능력을 잃으면 곧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유일하게 생식 능력이 사라진 후에도 이전에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된 존재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키우고 지혜를 전수하는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아기는 태어나서 스스로 일어서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뇌가 비상하게 발달했기 때문에 자립하기까지 부모의 오랜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처럼 종의 보존이라는 대의를 위해 우리 DNA에는 장수 유전자가 깊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세, 생식의 의무를 마친 우리 몸이 장수를 위한 몸으로 전환될 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콜레스테롤입니다. 50세 무렵 성호르몬 분비량이 대폭 줄어들면 노화의 속도는 급격히 빨라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부에서, 즉 음식을 통해 성호르몬의 재료를 대량으로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 최고의 재료가 바로 고기의 풍부한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일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60년대와 70년대 보릿고개를 겪으며 고기 한 점, 계란 하나가 귀했던 시절을 기억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더욱 익숙하게 들릴 것입니다. 당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았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식탁에 고기와 생선,
달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평균 수명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극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인의 수명을 늘린 가장 큰 공신 중 하나가 바로 육식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식물성 단백질이나 생선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고기에는 식물이나 생선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필수 영양소와 생리활성 물질, 특히 우리 몸의 37족의 세포를 만드는 핵심 재료인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콜레스테롤과 단백질로 이루어진 세포막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튼튼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지 못합니다. 세포의 탄력이 떨어지고 피부는 윤기를 잃으며 머리카락은 푸석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의 시작입니다. 채식만 고집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우리가 종종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인상을 받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노화라는 단 하나의 현상만 보아도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일까요? 최근 연구들은 동맥경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콜레스테롤 자체가 아니라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된 산화된 콜레스테롤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주범입니다. 스트레스, 과로,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과도하게 발생한 활성산소가 혈관에 상처를 내면 우리 몸은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콜레스테롤을 보냅니다. 하지만 활성산소 공격이 계속되면 콜레스테롤이 과도하게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고기나 달걀이 아니라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늘리는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바쁜 진료 현장에서 의사들이 이 모든 과정을 3분 안에 설명하기란 불가능하기에 가장 간단한 처방인 고기를 줄이세요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짧은 진단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포식의 시대라 불리는 현대에 역설적이게도 70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은 영양실조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신형 영양실조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굶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심지어 과체중인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정 영양소, 바로 혈액 속 단백질인 혈청 알부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혈청 알부민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절반에 가까워진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혈청 알부민은 혈관, 적혈구, 면역세포, 근육 등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것을 만드는 핵심 재료이자 각종 영양소를 온몸으로 배달하는 택배 기사와도 같습니다. 이 수치가 줄어들면 뇌출혈, 빈혈, 면역력 저하가 찾아오고 결국에는 걷지 못하고 누워서 생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혈청 알부민 수치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2번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으라고 자신 있게 권합니다. 고기가 암을 유발한다는 속설은 어떨까요? 이 또한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3,000개에서 5,000개의 암세포가 생겨납니다. 이는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복사 실수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과 암 억제 유전자가 이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튼튼한 세포막은 활성산소의 공격을 막아 애초에 암세포가 생길 확률을 줄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세포막의 재료가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또한 손상된 DNA를 수리하고
암 억제 유전자를 만드는 원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고기는 인체의 단백질 구성과 가장 유사한 필수 아미노산을 완벽하게 공급해주며 콜레스테롤과 단백질을 동시에 제공하는 최고의 항암식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기회입니다. 젊음의 에너지가 아닌 지혜와 경험으로 삶을 가꾸어 나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기 위한 선택은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낡은 상식의 감옥에서 벗어나 우리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50세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식사혁명,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고기를 우리 식탁의 가장 든든한 아군으로 맞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맛있는 고기 요리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최고의 우리의 몸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합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와 식사법도 나이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건강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삶의 지도를 펼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전환점, 특히 50세 이후 우리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노화라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건강한 활력으로 바꾸는 열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위해 고기를 멀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콜레스테롤, 동맥경화, 그리고 각종 성인병의 주범으로 고기를 지목하며 채소 위주의 소박한 밥상을 건강의 미덕으로 여기곤 하죠. 하지만 만약 그 믿음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화를 앞당기고 기력을 빼앗는 잘못된 상식이라면 어떨까요? 프랑스의 전설적인 미식가 브리아 사바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준다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후반기를 맞이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좋은 음식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일본 최고의 면역학 권위자이자 200권이 넘는 건강서를 집필한 후지타 고이치로 박사에 져서 늦지 않는 최고의 식사를 바탕으로 50세부터는 오히려 고기가 약이 될 수 있다는 혁신적인 주장을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책은 고기를 통해 노화를 늦추고 암과 심근경색 같은 생활 습관병을 예방하며 약에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우리가 평생 진리처럼 믿어왔던 건강 상식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의 나침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지혜가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중년 이후에 우리에게 고기가 보약이 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의사들은 아마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콜레스테롤과 혈중 지질 수치가 위험합니다. 지금처럼 드시다가는 동맥경화에 걸릴 겁니다. 고기 섭취를 줄이세요. 주변 사람들 역시 고기를 멀리하는 소박한 식단과 간헐적 단식이 몸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조언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사의 권고와 세상의 수많은 건강 정보에 따라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고기를 식탁에서 밀어내고 채소 중심의 식단으로 바꾸며 칼로리까지 제한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더 건강해졌을까요? 저자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채소 중심의 식사를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 장수의 길에서 우리를 더 멀어지게 할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40대까지 고기 섭취를 자제했다 하더라도 50세부터는 건강을 위해
다시 당당하게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50세일까요? 바로 50세를 기점으로 우리 몸에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아이를 만들기 위한 생식 중심의 몸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장수 중심의 몸으로 전환됩니다. 이 전환기에 따라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 또한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탄수화물이나 단 음식은 점점 몸에 부담이 되고 그 자리를 바로 고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과 콜레스테롤이 채워야만 합니다. 고기를 제대로 섭취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부와 머릿결에는 윤기가 흐르고 몸에는 활력이 넘치며 정신적으로도 더욱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한 움큼씩 먹던 약과 작별하고 병원 대기실에서 보내던 시간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쏟아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0세부터 제대로 고기를 먹는 것은 우리에게 풍요롭고 충실한 인생의 후반전을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어떻게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고기 먹는 법을 모르기에 고기를 먹었더니 몸이 무겁다거나 고기는 암의 원인이다 라는 잘못된 정보에 쉽게 휩쓸리곤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자 자신도 몇 년 전까지는 고기를 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본 당뇨병 학회가 권장하는 칼로리 제한 식단을 철저히 실천했지만 병세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과 병원에 의존하는 시간만 늘어갔습니다. 이 상황을 깊이 반성하고 건강한 장수를 위한 식사법을 원점에서부터 연구하기 시작한 그는 육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당뇨병을 극복한 방법은 기존의 의학 상식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첫째,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콜레스테롤 수치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셋째, 채소와 고기를 충분히 먹되 밥이나 빵 같은 주식은 과감히 줄였습니다. 놀랍게도 식단을 이렇게 바꾸는 것만으로 그는 지긋지긋했던 당뇨병을 이겨냈습니다. 체중은 10kg이나 줄었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는 당뇨병 약은 물론 콜레스테롤 약도 전혀 복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활기차게 연구와 강연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은 한 번 걸리면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병이라는 말에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아가며 힘겹게 칼로리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건강식단의 칼로리 계산은 오히려 해가 될 뿐입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수명이 줄어든다는 정보는 50세가 넘은 우리 몸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낡은 상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50세 이후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은 편이 더 젊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50세부터 제대로 고기를 챙겨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칼로리 제한이 장수 유전자를 깨운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수명이 짧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에 근거한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생식 능력을 잃으면 곧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유일하게 생식 능력이 사라진 후에도 이전에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된 존재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키우고 지혜를 전수하는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아기는 태어나서 스스로 일어서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뇌가 비상하게 발달했기 때문에 자립하기까지 부모의 오랜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처럼 종의 보존이라는 대의를 위해 우리 DNA에는 장수 유전자가 깊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세 생식의 의무를 마친 우리 몸이 장수를 위한 몸으로 전환될 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콜레스테롤입니다. 50세 무렵 성호르몬 분비량이 대폭 줄어들면 노화의 속도는 급격히 빨라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부에서, 즉 음식을 통해 성호르몬의 재료를 대량으로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 최고의 재료가 바로 고기의 풍부한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일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60년대와 70년대 보릿고개를 겪으며 고기 한 점, 계란 하나가 귀했던 시절을 기억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더욱 익숙하게 들릴 것입니다. 당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았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식탁에 고기와 생선, 달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평균 수명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극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인의 수명을 늘린 가장 큰 공신 중 하나가 바로 육식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식물성 단백질이나 생선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고기에는 식물이나 생선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필수 영양소와 생리활성 물질, 특히 우리 몸의 37족의 세포를 만드는 핵심 재료인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콜레스테롤과 단백질로 이루어진 세포막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튼튼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지 못합니다. 세포의 탄력이 떨어지고 피부는 윤기를 잃으며 머리카락은 푸석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의 시작입니다. 채식만 고집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우리가 종종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인상을 받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노화라는 단 하나의 현상만 보아도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일까요? 최근 연구들은 동맥경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콜레스테롤 자체가 아니라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된 산화된 콜레스테롤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주범입니다. 스트레스, 과로,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과도하게 발생한 활성산소가 혈관에 상처를 내면 우리 몸은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콜레스테롤을 보냅니다. 하지만 활성산소 공격이 계속되면 콜레스테롤이 과도하게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고기나 달걀이 아니라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늘리는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바쁜 진료 현장에서 의사들이 이 모든 과정을 3분 안에 설명하기란 불가능하기에 가장 간단한 처방인 고기를 줄이세요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짧은 진단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포식의 시대라 불리는 현대에 역설적이게도 70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은 영양실조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신형 영양실조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굶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심지어 과체중인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정 영양소, 바로 혈액 속 단백질인 혈청 알부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혈청 알부민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절반에 가까워진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혈청 알부민은 혈관, 적혈구, 면역세포, 근육 등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것을 만드는 핵심 재료이자 각종 영양소를 온몸으로 배달하는 택배 기사와도 같습니다. 이 수치가 줄어들면 뇌출혈, 빈혈, 면역력 저하가 찾아오고 결국에는 걷지 못하고 누워서 생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혈청 알부민 수치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2번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으라고 자신 있게 권합니다. 고기가 암을 유발한다는 속설은 어떨까요? 이 또한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3,000개에서 5,000개의 암세포가 생겨납니다. 이는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복사 실수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과 암 억제 유전자가 이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튼튼한 세포막은 활성산소의 공격을 막아 애초에 암세포가 생길 확률을 줄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세포막의 재료가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또한 손상된 DNA를 수리하고 암 억제 유전자를 만드는 원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고기는 인체의 단백질 구성과 가장 유사한 필수 아미노산을 완벽하게 공급해주며 콜레스테롤과 단백질을 동시에 제공하는 최고의 항암식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기회입니다. 젊음의 에너지가 아닌 지혜와 경험으로 삶을 가꾸어 나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기 위한 선택은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낡은 상식의 감옥에서 벗어나 우리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50세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식사혁명,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고기를 우리 식탁의 가장 든든한 아군으로 맞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맛있는 고기 요리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최고의 우리의 몸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합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와 식사법도 나이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건강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삶의 지도를 펼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전환점, 특히 50세 이후 우리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노화라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건강한 활력으로 바꾸는 열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위해 고기를 멀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콜레스테롤, 동맥경화, 그리고 각종 성인병의 주범으로 고기를 지목하며 채소 위주의 소박한 밥상을 건강의 미덕으로 여기곤 하죠. 하지만 만약 그 믿음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화를 앞당기고 기력을 빼앗는 잘못된 상식이라면 어떨까요? 프랑스의 전설적인 미식가 브리아 사바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준다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후반기를 맞이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좋은 음식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일본 최고의 면역학 권위자이자 200권이 넘는 건강서를 집필한 후지타 고이치로 박사에 져서 늦지 않는 최고의 식사를 바탕으로 50세부터는 오히려 고기가 약이 될 수 있다는 혁신적인 주장을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책은 고기를 통해 노화를 늦추고 암과 심근경색 같은 생활 습관병을 예방하며 약에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우리가 평생 진리처럼 믿어왔던 건강 상식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의 나침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지혜가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중년 이후에 우리에게 고기가 보약이 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의사들은 아마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콜레스테롤과 혈중 지질 수치가 위험합니다. 지금처럼 드시다가는 동맥경화에 걸릴 겁니다. 고기 섭취를 줄이세요. 주변 사람들 역시 고기를 멀리하는 소박한 식단과 간헐적 단식이 몸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조언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사의 권고와 세상의 수많은 건강 정보에 따라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고기를 식탁에서 밀어내고 채소 중심의 식단으로 바꾸며 칼로리까지 제한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더 건강해졌을까요? 저자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채소 중심의 식사를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 장수의 길에서 우리를 더 멀어지게 할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40대까지 고기 섭취를 자제했다 하더라도 50세부터는 건강을 위해 다시 당당하게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50세일까요? 바로 50세를 기점으로 우리 몸에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아이를 만들기 위한 생식 중심의 몸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장수 중심의 몸으로 전환됩니다. 이 전환기에 따라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 또한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탄수화물이나 단 음식은 점점 몸에 부담이 되고 그 자리를 바로 고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과 콜레스테롤이 채워야만 합니다. 고기를 제대로 섭취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부와 머릿결에는 윤기가 흐르고 몸에는 활력이 넘치며 정신적으로도 더욱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한 움큼씩 먹던 약과 작별하고 병원 대기실에서 보내던 시간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쏟아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0세부터 제대로 고기를 먹는 것은 우리에게 풍요롭고 충실한 인생의 후반전을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어떻게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고기 먹는 법을 모르기에 고기를 먹었더니 몸이 무겁다거나 고기는 암의 원인이다 라는 잘못된 정보에 쉽게 휩쓸리곤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자 자신도 몇 년 전까지는 고기를 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본 당뇨병 학회가 권장하는 칼로리 제한 식단을 철저히 실천했지만 병세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과 병원에 의존하는 시간만 늘어갔습니다. 이 상황을 깊이 반성하고 건강한 장수를 위한 식사법을 원점에서부터 연구하기 시작한 그는 육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당뇨병을 극복한 방법은 기존의 의학 상식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첫째,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콜레스테롤 수치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셋째, 채소와 고기를 충분히 먹되 밥이나 빵 같은 주식은 과감히 줄였습니다. 놀랍게도 식단을 이렇게 바꾸는 것만으로 그는 지긋지긋했던 당뇨병을 이겨냈습니다. 체중은 10kg이나 줄었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는 당뇨병 약은 물론 콜레스테롤 약도 전혀 복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활기차게 연구와 강연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은 한 번 걸리면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병이라는 말에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아가며 힘겹게 칼로리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건강식단의 칼로리 계산은 오히려 해가 될 뿐입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수명이 줄어든다는 정보는 50세가 넘은 우리 몸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낡은 상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50세 이후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은 편이 더 젊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50세부터 제대로 고기를 챙겨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칼로리 제한이 장수 유전자를 깨운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수명이 짧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에 근거한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생식 능력을 잃으면 곧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유일하게 생식 능력이 사라진 후에도 이전에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된 존재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키우고 지혜를 전수하는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아기는 태어나서 스스로 일어서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뇌가 비상하게 발달했기 때문에 자립하기까지 부모의 오랜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처럼 종의 보존이라는 대의를 위해 우리 DNA에는 장수 유전자가 깊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세, 생식의 의무를 마친 우리 몸이 장수를 위한 몸으로 전환될 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콜레스테롤입니다. 50세 무렵 성호르몬 분비량이 대폭 줄어들면 노화의 속도는 급격히 빨라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부에서, 즉 음식을 통해 성호르몬의 재료를 대량으로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 최고의 재료가 바로 고기의 풍부한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일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60년대와 70년대 보릿고개를 겪으며 고기 한 점, 계란 하나가 귀했던 시절을 기억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더욱 익숙하게 들릴 것입니다. 당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았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식탁에 고기와 생선, 달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평균 수명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극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인의 수명을 늘린 가장 큰 공신 중 하나가 바로 육식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식물성 단백질이나 생선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고기에는 식물이나 생선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필수 영양소와 생리 활성 물질, 특히 우리 몸의 37조 개 세포를 만드는 핵심 재료인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콜레스테롤과 단백질로 이루어진 세포막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튼튼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지 못합니다. 세포의 탄력이 떨어지고 피부는 윤기를 잃으며 머리카락은 푸석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의 시작입니다. 채식만 고집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우리가 종종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인상을 받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노화라는 단 하나의 현상만 보아도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일까요? 최근 연구들은 동맥경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콜레스테롤 자체가 아니라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된 산화된 콜레스테롤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주범입니다. 스트레스, 과로,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과도하게 발생한 활성산소가 혈관에 상처를 내면 우리 몸은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콜레스테롤을 보냅니다. 하지만 활성산소 공격이 계속되면 콜레스테롤이 과도하게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고기나 달걀이 아니라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늘리는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바쁜 진료 현장에서 의사들이 이 모든 과정을 3분 안에 설명하기란 불가능하기에 가장 간단한 처방인 고기를 줄이세요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짧은 진단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포식의 시대라 불리는 현대에
역설적이게도 70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은 영양실조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신형 영양실조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굶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심지어 과체중인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정 영양소, 바로 혈액 속 단백질인 혈청 알부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혈청 알부민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절반에 가까워진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혈청 알부민은 혈관, 적혈구, 면역세포, 근육 등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것을 만드는 핵심 재료이자 각종 영양소를 온몸으로 배달하는 택배기사와도 같습니다. 이 수치가 줄어들면 뇌출혈, 빈혈, 면역력 저하가 찾아오고 결국에는 걷지 못하고 누워서 생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혈청 알부민 수치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2번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으라고 자신 있게 권합니다. 고기가 암을 유발한다는 속설은 어떨까요? 이 또한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3,000개에서 5,000개의 암세포가 생겨납니다. 이는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복사 실수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과 암 억제 유전자가 이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튼튼한 세포막은 활성산소의 공격을 막아 애초에 암세포가 생길 확률을 줄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세포막의 재료가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또한 손상된 DNA를 수리하고 암 억제 유전자를 만드는 원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고기는 인체의 단백질 구성과 가장 유사한 필수 아미노산을 완벽하게 공급해주며 콜레스테롤과 단백질을 동시에 제공하는 최고의 항암식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기회입니다. 젊음의 에너지가 아닌 지혜와 경험으로 삶을 가꾸어 나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기 위한 선택은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낡은 상식의 감옥에서 벗어나 우리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50세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식사혁명,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고기를 우리 식탁의 가장 든든한 아군으로 맞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맛있는 고기 요리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최고의 우리의 몸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합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와 식사법도 나이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건강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삶의 지도를 펼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전환점, 특히 50세 이후 우리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노화라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건강한 활력으로 바꾸는 열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위해 고기를 멀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콜레스테롤, 동맥경화, 그리고 각종 성인병의 주범으로 고기를 지목하며 채소 위주의 소박한 밥상을 건강의 미덕으로 여기곤 하죠. 하지만 만약 그 믿음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화를 앞당기고 기력을 빼앗는 잘못된 상식이라면 어떨까요? 프랑스의 전설적인 미식가 브리아 사바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준다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후반기를 맞이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좋은 음식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일본 최고의 면역학 권위자이자 200권이 넘는 건강서를 집필한 후지타 고이치로 박사에 져서 늦지 않는 최고의 식사를 바탕으로 50세부터는 오히려 고기가 약이 될 수 있다는 혁신적인 주장을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책은 고기를 통해 노화를 늦추고 암과 심근경색 같은 생활 습관병을 예방하며 약에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우리가 평생 진리처럼 믿어왔던 건강 상식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의 나침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지혜가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중년 이후에 우리에게 고기가 보약이 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의사들은 아마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콜레스테롤과 혈중 지질 수치가 위험합니다. 지금처럼 드시다가는 동맥경화에 걸릴 겁니다. 고기 섭취를 줄이세요. 주변 사람들 역시 고기를 멀리하는 소박한 식단과 간헐적 단식이 몸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조언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사의 권고와 세상의 수많은 건강 정보에 따라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고기를 식탁에서 밀어내고 채소 중심의 식단으로 바꾸며 칼로리까지 제한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더 건강해졌을까요? 저자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채소 중심의 식사를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 장수의 길에서 우리를 더 멀어지게 할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40대까지 고기 섭취를 자제했다 하더라도 50세부터는 건강을 위해 다시 당당하게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50세일까요? 바로 50세를 기점으로 우리 몸에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아이를 만들기 위한 생식 중심의 몸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장수 중심의 몸으로 전환됩니다. 이 전환기에 따라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 또한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탄수화물이나 단 음식은 점점 몸에 부담이 되고 그 자리를 바로 고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과 콜레스테롤이 채워야만 합니다. 고기를 제대로 섭취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부와 머릿결에는 윤기가 흐르고 몸에는 활력이 넘치며 정신적으로도 더욱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한 움큼씩 먹던 약과 작별하고 병원 대기실에서 보내던 시간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쏟아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0세부터 제대로 고기를 먹는 것은 우리에게 풍요롭고 충실한 인생의 후반전을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어떻게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고기 먹는 법을 모르기에 고기를 먹었더니 몸이 무겁다거나 고기는 암의 원인이다 라는 잘못된 정보에 쉽게 휩쓸리곤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자 자신도 몇 년 전까지는 고기를 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본 당뇨병 학회가 권장하는 칼로리 제한 식단을 철저히 실천했지만 병세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과 병원에 의존하는 시간만 늘어갔습니다. 이 상황을 깊이 반성하고 건강한 장수를 위한 식사법을 원점에서부터 연구하기 시작한 그는 육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당뇨병을 극복한 방법은 기존의 의학 상식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첫째,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콜레스테롤 수치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셋째, 채소와 고기를 충분히 먹되
밥이나 빵 같은 주식은 과감히 줄였습니다. 놀랍게도 식단을 이렇게 바꾸는 것만으로 그는 지긋지긋했던 당뇨병을 이겨냈습니다. 체중은 10kg이나 줄었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는 당뇨병 약은 물론 콜레스테롤 약도 전혀 복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활기차게 연구와 강연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은 한 번 걸리면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병이라는 말에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아가며 힘겹게 칼로리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건강식단의 칼로리 계산은 오히려 해가 될 뿐입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수명이 줄어든다는 정보는 50세가 넘은 우리 몸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낡은 상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50세 이후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은 편이 더 젊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50세부터 제대로 고기를 챙겨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칼로리 제한이 장수 유전자를 깨운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수명이 짧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에 근거한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생식 능력을 잃으면 곧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유일하게 생식 능력이 사라진 후에도 이전에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된 존재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키우고 지혜를 전수하는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아기는 태어나서 스스로 일어서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뇌가 비상하게 발달했기 때문에 자립하기까지 부모의 오랜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처럼 종의 보존이라는 대의를 위해 우리 DNA에는 장수 유전자가 깊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세, 생식의 의무를 마친 우리 몸이 장수를 위한 몸으로 전환될 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콜레스테롤입니다. 50세 무렵 성호르몬 분비량이 대폭 줄어들면 노화의 속도는 급격히 빨라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부에서, 즉 음식을 통해 성호르몬의 재료를 대량으로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 최고의 재료가 바로 고기의 풍부한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일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60년대와 70년대 보릿고개를 겪으며 고기 한 점, 계란 하나가 귀했던 시절을 기억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더욱 익숙하게 들릴 것입니다. 당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았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식탁에 고기와 생선, 달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평균 수명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극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인의 수명을 늘린 가장 큰 공신 중 하나가 바로 육식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식물성 단백질이나 생선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고기에는 식물이나 생선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필수 영양소와 생리활성 물질, 특히 우리 몸의 37조 개 세포를 만드는 핵심 재료인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콜레스테롤과 단백질로 이루어진 세포막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튼튼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지 못합니다. 세포의 탄력이 떨어지고 피부는 윤기를 잃으며 머리카락은 푸석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의 시작입니다. 채식만 고집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우리가 종종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인상을 받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노화라는 단 하나의 현상만 보아도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일까요? 최근 연구들은 동맥경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콜레스테롤 자체가 아니라 활성